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예전에 나왔지만 지금 15경을 넘었거든요. 역대 최고가죠. 지난 한 분기에만 주식으로 3,500조가 늘었고 부동산으로 1,000조가 늘었어요. 요즘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30년 만에 미국 가계 자산이 최대로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트로 보여드리면 2010년 대비해서 10년 만에 딱 2배가 됐어요. 2010년 여기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가계 자산이 10년 만에 다 2배로 늘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 자산 늘어난 거를. 물론 첫 번째 돈 많은 사람들, 자산이 많은 사람들, 소득 상위 계층 1%가 당연히 가져갔고, 근데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소득 상위 계층 1%건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건 간에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고령층이. 왜냐면은 나이 있는 분들이 자산이 있잖아. 집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고령층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돼 있냐? 고령층의 순자산이 역대 최대로 증가했어. 나보다 우리 아빠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아졌어. 왜냐? 나는 뭐 하겠다고 깨작깨작 뭐 좀 뭐 이거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집 사놨거든. 내버려지로. 요즘 우리 얘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저렇게 해서 돈 벌고 정말 뛰어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 아빠는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집 하나 샀는데 그게 2배가 됐네? 야, 이제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뭐 온갖 거 다 해도 이만큼인데 우리 아빠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산 게 이만해였죠. 자, 이게 미국에서도 그 똑같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베이비 부머라 그러죠. 우리 아버님 세대들 60대 70대 이 지금 순 자산이 30년 전과 비교할 때 2배가 됐어요. 옛날에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면 이만큼 차지했다면 요즘에 사회에서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가 느니까, 물론 이유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펼쳐지죠. 부모님이 부자. 야, 부모님이 부자. 물론 우리는 조금 어려운 게 뭐 이전보다 훨씬 가난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왔지만은 많이 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임금 상승률이 내려갔죠. 저성장 옛날에 많이 했죠. 반면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저런 현상, 나이 많은 분들의 어떤 사회의 부의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의 부의 비중이 미국에서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졌죠. 자,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신문 기사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 왜? 저분들이 70세 이상 고령층이거든요. 70세 이상 고령층이 아까 봤지만 자산이 2배가 됐단 말이에요. 이만해졌어요. 이분들이 돌아가실 거 아니야. 사람은 영원히 못 사니까. 그럼 이제 아래 자기들 자식이나 뭐 손자들한테 상속 증여라는데, 이 부가 옛날엔 요만했는데 이제 이만하다는 거죠. 이만한 게 상속으로 내려오는 무려 4경원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뭐 여기가 이제 좀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를 주는데 미국 인구 피라미드는 와, 이렇게 예쁘게 생길 수가 있나? 뭐 비슷하죠. 여기나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물려줄 사람과 금액인데 금액이 올렸잖아. 금액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분자가 지금 2배가 됐다는 건데, 이게 2배가 돼서 예전보다 한 20년 30년보다 우리가 전체로 한 사람 살 받을 금액이 2배로 늘어서 연간 증여라든지 뭐 이런 증여 관련 아니면 상속 관련 사업이 늘어나고 증여 규모가 막 66% 6년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 근데 미국이고 지금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 이 얘기가 화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려줘야 될 돈이 2배로 늘었다. 그럼 이거 관련된 사업이나 이거 관련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야, 얘네들이 내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야, 얘네들이 그럼 이걸 뭐 기부로 갈까? 아니면 얘들이 진짜 다 물려줄까? 뭐 이런 식의 논의가 화두인데, 자,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보죠.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죠. 미국보단 조금 덜하지만, 왜냐하면 주식이 조금 덜 올랐죠. 미국은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면 한국은 조금 덜 올랐는데, 대신에 우리는 만만치 않은 K 부동산이 있죠. K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만만치 않나요? 대한민국의 국민 순자산도 2010년대에는 비교적 그래도 완만하게 옆으로 갔는데 14, 15, 16부터 아다다다다다 가다가 20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됐겠죠? 안 봐도 저렇게 됐겠지. 지금 코스피가 2초에 3천을 갔어요. 3천을 갔고 부동산 가격도 요즘에 뭐 최대로 오른다며.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미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자 근데 문제는 미국의 아름다운 그래프를 보다가 대한민국의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 느낌이 좀 나죠. 어깨는 이런데 상체죠, 상체. 보디빌딩을 상체만 했어. 운동을 그러지 말고 하체도 해야지. 남자 하체다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하체인데 이게 뭐야 이거. 스쿼트도 좀 하고 해야지. 하체가 부실하거든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부실합니다. 뭐냐 이거. 벤치는 강한데 스쿼트에 약해. 하체가 엄청나게 부실한 나라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20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가 어떻게 될 예정이냐? 이미 정해졌죠? 이미 정해졌습니다. 요렇게. 이거 야, 너무 상체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설 수 있겠니? 걸어는 다니나? 야, 이 정도면은 목발 없으면은 못 걸을 것 같은데? 휠체어인가? 그 휠체어 아니면 걷겠어요, 이거?
이 뭐씨 이거 결정됐죠. 이미 여기까지는 결정됐어요. 여기까지는 결정되고 요 아래가 이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지만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 이게 일로 넘어오는 현상이 우리는 펼쳐지겠죠. 아까는 미국은 금액만 늘었는데 우리는 분모가 줄죠. 아까 얘네는 미국은 분자만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분모가 줄어. 꽤 많이 줄 예정입니다. 반토막 예정이 돼 있어요. 반토막. 지금 반토막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크겠죠. 미국보다 아마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좀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것까지 이제 뭐 사회학자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받는 금액이 엄청 커지지 않아요? 그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걸 이렇게 많으니까 뭐 기부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나 자선단체가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건 상속 증여하는 규모가 1인당 규모가 아니면 전체 규모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쫙쫙쫙쫙쫙 늘어날 예정이죠. 물론 자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거의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먼저 간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입장이 달라요. 왜 입장이 달랐냐? 얘네는 거꾸로였거든. 일단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는 유명하죠. 잃어버린 뭐 20년이라는 둥 30년이라는 둥 이거. 얘네는 반대였어요. 우리랑. 우리는 이런 거였는데 얘네는 거꾸로 갔거든. 니케이 지수도 거꾸로 갔죠. 얘네는. 코스피는 2천에 3천 갔는데 얘네는 거꾸로 3만 5천 4만 하던 게 2만 갔어요. 반토막이 됐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오르지만. 그리고 일본은 다만 공통적인 건 있었죠. 인구 피라미드. 얘네는 상체도 좀 부실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부실해 보이는데 어르신들 나이가 좀 일본 역시 좀 나이 있는 나라야. 뭔가 이렇게 부실해 보이냐? 그래프가 옆에 축이 좀 부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보다는 그래도 하체가 좀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난데, 일본도 똑같이 이제 저렇게 인구가 줄고 하니까 90년대 이후로 상속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일본에서는 반대예요. 어떤 현상이 펼쳐졌냐? 얘네는 똑같은 거는 저출산, 천명세대 어려움, 고령화는 똑같았는데 자산 가격 방향이 반대였죠. 근데 문제는 이런 위에서 나오는 똑같은 현상이 저출산과 청년세대 어려움이나 고령화가 나오면은 일본에서 먼저 나온 현상은 가족이 해체되고요. 저출산인데 사회가 나이가 많아져. 그리고 청년세대가 어려워져. 그럼 가족이 해체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곧 보일 예정이에요. 보이고 있나 이미?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뀌죠. 당연하겠지. 생각을 해보면 아기를 안 낳아요. 대가족이면 오히려 가족적인데 아기를 안 낳아 한 명 또는 두 명 아니면 0명이야. 게다가 이제 모여야 되는 청년 세대가 어려우니까 위는 모이고 싶어도 나이 많은 분들, 아래 분들은 모이고 싶지 않고, 고령하니까 위에는 더 많고 아래는 가면은 잔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또 나랑 가까운 게 아니라 사촌 6촌 가니까 가족이 해체됩니다. 이게 일본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이 10년 됐어요. 일본의 가족 사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옛날 아시아는 가족 관계가 단단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일본 고령자들이 늘고 있다. 주소가 없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고령자들을 뭐라 그럴까, 부양한다 그래야 되나? 고령자들을 모셔야 될 애들이 없어요. 한 6촌 뭐 이런 분들만 있는 거야. 가까워야 4촌. 근데 여러분들 사촌 할아버지 뭐 사촌 뭐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 평상시에 명절에 자주 모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제는 생사와 주소가 일본 고령자분들 잘 확인이 안 돼.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일본의 문제예요. 얘들의 상속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살아계신 지가, 이게 그때 이미 10년 전 건데 100세 이상 고령자는 23만 명이 넘게 생사와 주소가 일치가 안 돼. 여기 분명히 누가 계시다고 돼 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는 거야. 주소도 몰라. 80세 이상은 100만이 넘어간다.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사람이지. 어디 돌아가셨는지 뭐 어디 이사 가셨는지.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죠. 독거노인. 좀 굉장히 안 좋은 뜻 같은데. 혼자 사시는 노인.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고독사라는 단어도 일본에서 왔죠.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시거나 어떻게 몸이 아프셔도 아무도 모르는 게 일본에서 펼쳐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의 전체 가구의 30%는 이미 나 혼자 삽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지금은 젊잖아요. 젊으니까 아직 저런 문제까지 남는데 한 10년 20년 뒤에는 똑같죠. 일본이 되는 거죠. 10년 20년 뒤에는 그 어르신 어디 갔더라 하면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린 아직 젊지. 이 가구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게 여기잖아요. 여기 한 20년 됐으니까. 잘해야 30대 40대인데 이제 좀 있으면 그분들이 60대 70대가 되죠. 아니면 심지어 80대가 되면은 일본처럼 똑같은 현상이, 이건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다고 보면 되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이런 거 전통적인 모습이 순식간에 소멸되죠. 2014년에서 2021년 요 7년 사이에 차례 같은 거를 지내지 않는다는 비중이 몇 %입니까? 갑자기 점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지금 인구 구조나 가족이 해체된, 이건 가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모여야, 뭐 사촌이건 뭐 우리 가족이건 명절에 모여야 하는 건데, 가족이 해체되면은 이런 거 할 리가 없죠. 점점 올라가겠죠.
기존의 가족이라는 게 해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럼 상속이 어떻게 돼 있냐? 쟤네는 자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연상속. 좋은 거냐? 돌연상속이 나한테 왔어. 육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느 날 갑자기 상속이 왔습니다. 그럼 좋은 거냐? 일본은 좋을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자산가격이 떨어지거든.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은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옛날에 5억짜리였어요. 담보대출을 한 3억 받았어. 그래서 자산 차익이 2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받을 때쯤 되니까 자산가격이 내려가. 이게 3억이 됐어. 그러면은 뭐 팔아서 갚으면 돈이잖아. 근데 문제는 세금이 있죠. 세금 같은 게 있고 팔려니까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느닷없는 뭐 부채공포, 돌연상속, 일본에서는 세금 같은 게 발생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일본에서는 상속 포기가 사회 문제예요. 안 받아. 안 받아버려. 안 받아. 이게 왜 안 받는 게 왜 문제냐? 유산을 상속 안 받는 게 문제된 이유가, 유산이라는 거에 거의 큰 비중은 뭐예요? 유산이라는 거에 큰 비중, 이게 뭡니까? 주식이면은 다행이지 집이에요. 이걸 안 받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공실이죠. 공실. 빈집이야. 빈집. 일본에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빈집인으로. 집이 벼. 아이 물론 도쿄 이런 데는 안 비지. 도쿄 그런 데는 내가 받을게. 내가 콜. 제가 받는데 도쿄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집을 안 받는 거야. 일본 땅덩이도 넓잖아. 시골도 많아요. 어디 무슨 리, 어디 읍, 어디 면 그런 데 돌아가셨어. 근데 안 받아. 게다가 지금 우리는 우리 아버지 것만 봤는데 얘네는 또 인구가 적잖아요. 그럼 우리 삼촌 거, 무슨 육촌 할아버지 거, 아니면 육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거, 사촌의 사촌 거, 뭐 이런 게 갑자기 날라와. 그럼 받을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보면은 시골에 이 집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겠는데, 뭐 세금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걸려있고, 뭐 담보대출에 이게 옆에 보니까 옆집은 다 비었어. 옆집은 다 비었어. 이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어. 받으시겠습니까? 포기. 다 피해요. 일본의 집들이 우리나라랑은 다르지만 이런 상속 포기로 일본에서 빈집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예를 들면은 일본 지방 주거지역의 공시지가가 26년 연속 하락세다.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아니 물론 대도시는 아니에요. 대도시는 오르죠. 대도시 오르는데 지방은 26년 연속 가격이 내리고 있어. 이거 받겠습니까 여러분? 26년이야 26년. 게다가 이 나라는 금리 0% 된 게 한참 됐죠. 이 나라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안 나오는 나라야. 옛날에 어떤 일본 얘기 있죠. 일본 분한테, 일본 분이 우리나라에서 놀랐던 게, 야 은행에서 이자가 나온다고. 세상에 돈을 넣으니까 이자를 줘요.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주죠. 근데 그 나라는 돈을 넣으면 이자를 안 주는 나라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은행은 돈을 줘요 뭐 이런 소리 하길래, 그건 돈을 준 게 아니라 이자를 준 건데, 하여튼 걔네는 그게 깜짝 놀라는 나라니까 지방에 빈집이 늘어나죠. 게다가 다툼도 생겨요. 왜냐면 이게 3개월 내에 상속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받을지 안 받을지 연락이 온 다음에. 근데 문제는 내 앞에 뭐 순서가 있다고 쳐봐. A가 포기해야 B로 오고 B가 포기해야 C로 오는데 A는 포기했어. 근데 B가 연락이 안 돼. B가 연락이 안 돼. B가 갑자기 전화 받더니 뭐 그래 알겠어 하더니 2달 잠수야. 이게 톡을 씹어. 야 그러면은 이게 3개월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또 싸운다는 거죠. 야 빨리 포기하라는 둥. 야 네가 뭘 결정을 해야 뒷사람이 결정을 하지. 이게 뭐 지금 세금 폭탄이 굴러다니는데 이것이 전화를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지금 일본의 현재인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른 점은 다행인 게 자산가격이 오르고 있다. 동일한 점은 인구 구조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왔을 때 과연 똑같이 일본처럼 가족이 혜택되고 돌연상속 문제가 이게 만약에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마 일본에서 펼쳐지는 게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보일 날이 멀지 않았죠. 지금은 1인 가구가 젊지만 1인 가구가 나이가 드는 10년에서 한 20년 뒤에는 분명히 슈카월드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을 겁니다. 최소 1조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갑부가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해변에서 돌아가셨다. 숨진 채 발견됐다. 뭐 갑부도 뭐 사람이니까 뭐 돌아가시는 건 당연하니까 사고가 났나 보다. 근데 이게 왜 화제냐? 화제인 이유가 사망 원인은 익사인데 뭐 수영하다가 실수하셨나 보구나. 문제는 궁금한 게 있죠? 과연 비밀번호를 남겼을 것인가? 야, 살벌하다. 이게 1조거든요, 1조. 이분의 전자지갑에 1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어요. 이 전자지갑에 접근할 비밀번호를 남겼을 거냐? 야, 이거 1조짜리입니다, 1조짜리.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모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날아갑니다. 이거 뭐 방법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떼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이 비밀번호를 만약에 안 남겨놨으면 저걸 맞춰야 되는데,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찾을 때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허용되는 최대 횟수는 10회입니다. 10회를 넘어간 순간에 내장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을 영원히 못 찾는 거죠. 기회는 단 10번. 1조를 걸고 10번을 시도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정말로 안 적어 놓으셨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찾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네이버나 카카오 비밀번호를 여러분이 안 적어놨어. 근데 거기 1조가 들었어. 카카오 그 페이라 그러냐? 카카오 머니에 1조가 들어있어. 아니면 네이버 페이에 1조가 들어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네? 입력 횟수는 10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죠? 만약에 10회인데 8번이나 9번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번에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9번 틀렸어. 남은 기회는 한 번이야. 이거 입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 번 없어지면 1조가 날아가는 거거든? 9번을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이거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문 내내 그 갑오로 물려줘야 되나? 지갑을 액자에 넣은 다음에 비밀번호 마지막 우리 한 번 남았다고 1조짜리 그거를 물려줘야 되나? 무슨 국채 물려주기도 아니고. 자, 이게 실제로 지금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안 남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영원히 증발했다. 와, 이거 미망인이나 뭐 자식이나 뭐 사촌이나 친척 없나?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안 남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게 저렇게 누가 죽어서 돌아가셔서 저 1조 원을 못 찾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 1조 원이 사라졌으니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사람 죽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비트코인의 가치 1조만큼 사라졌다. 삼성전자 주식 1조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희석됐다는 거지. 야, 아무리 그래도 앤서니 폼프라뇨 형 제가 그 카카오톡을 모르지만 톡을 알면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일단 그 사람 죽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여튼 그리고 이제 1조가 의미가 없는 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옛날에 1000조가 넘었고 지금도 한 700조 하죠. 700조 하는데 1조 꽤 크구나 1조가. 하여튼 뭐 그 정도긴 하지만 자, 근데 10회 중에 8번 오류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유명하죠? 연초에 한번 나왔었는데 슈커월드에 이 사람은 10번 중 8번 틀렸어. 2번 나왔습니다. 2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2600억이에요. 유명한 사람. 아직도 2번 못 썼을걸? 저 아직도 못 넣고 있어요. 이게 1월에 나온 건데 10번 기회 중에 8번 틀렸습니다. 8번. 연초에 해외 토픽으로 많이 나왔는데 야, 이 사람 인생 쉽지 않겠어. 이거 만약에 틀려도 그 후회야 자책으로 참 그럴 것 같고 한 번 또는 2번 남은 저 기 어떻게 찾으려고 뭐 지금 최면하고 밤마다 뺨 때리고 뭐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 부딪혀보고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좀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엄마 한 대 때려줘. 그러고 막 사방에서 막 이놈 저놈 와서 머리 때리고 정신 차려 얘야. 우리 아들 정신 안 차리고 뭐하니 막 머리 흔들고 뭐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머리 좀 박아봐 하고 막 벽에 머리 박고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2번 남았답니다. 근데 참고로 이런 분들이 옛날에 나왔지만 생각보다 많죠. 비트코인이 지금 비밀번호를 모르는 게 370만 개 시가로 따지면 15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153조 원이면은 거의 전체 비트코인의 20%가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해. 못하거나 그 비밀번호를 넣었던 하드디스크를 버렸는데 쓰레기 더미로 갔거나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죠. 아, 옛날에 하드디스크 버렸지 어디 갔지라고 그 옛날 우리로 치면 난지도 한 20m? 30m 되잖아요. 쓰레기 산 여기 가서 하드디스크 찾는 사람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이것도 유명했죠. 자기가 버렸는데 뭐 몇 달 뒤에 생각이 났다. 내 쓰레기 어디 갔나 봤더니 난지도 간 거죠. 미국의 난지도 이렇게 쓰레기 산 이렇게 63 빌딩 만나 뭐 그런 높이의 쓰레기 산에서 자기 하드디스크 찾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찾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을걸? 몇 달째 찾고 있었어요. 그거 뭐 찾으면 몇백억인데 난지도 뒤지는 거지. 자기 하드디스크 자기 컴퓨터 버린 거 찾으려고 그거 그렇게 뒤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걸 이제 물려주려고 저런 일이 펼쳐지죠.